이볼라인 대형 SUV 갖고 나왔습니다. 턴 시그널 램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잘 보이고 있고, 헤드램프는 세로형으로 LED, 프로젝션 LED를 사용을 했고요. 밑에 하단을 보면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액티브 플랩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에어컨을 킨다든지 했을 때 바람이 이 구멍을 통해서 콘덴서에 열을 식히거나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 뭐 주행 중에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닫혀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 앞쪽에는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전면부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전면부가 싹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로고가 역시 폭이 굉장히 큰 차다 보니까 로고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헤드램프가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을 사용을 했고요. 타이어는 285에 45R 타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 옆면부를 보면 이게 요즘 들은 좀 울퉁불퉁하게 사실 이제 나오는데, 이건 뒤에 디펜더 쪽만 약간 각을 줘서 좀 만들어 놨고요. 이제 가니쉬가 휠 하우스에 이제 가니쉬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m 정도 되니까 실내 공간이 아주 갑이죠. EV9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지금 현재 6인승을 갖고 왔는데,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가 어떻게 팔릴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턴 시그널 램프가 작동이 되고, 앞에처럼 여기도 이런 라인을 타고서 앞에 턴 시그널이나 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냈었는데, 뒤에도 아마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 같은 경우들이 뒷유리창 보면, 얘는 이제 스포티지도 한번 봤었는데 이 뒤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와이퍼 때문에 뭐 보기 싫다 하는 것들은 좀 없는 게 훨씬 좀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뒤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카메라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공간이 좀 크고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트가 완전히 접히게 되면 2열 3열이 플랫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무신다든지 뭐 두 분이 캠핑 간다든지 했을 때 공간이 충분하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2열이나 3열 같은 경우에 시트를 눕혀야 될 때, 폴딩을 할 때 좀 불편하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앞에 있는 시트가 이렇게 접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만 접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세울 때는 다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열 3열 시트가 다 전동식으로 이 스위치만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죠. 뭐 V2L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코드를 사용을 해서 커피포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닫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충전 포트가 잘 안 열린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잡아당기게 되면 충전 포트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 포트를 열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테일게이트를 닫거나 열을 때 사용도 하실 수 있고, 물론 테일게이트 쪽에 스위치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12V에 180W 짜리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여기 있는 것들 다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플랫하게 보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에어매트라든지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공간이 좀 넓죠. 그래서 에어매트 같은 거를 깔으시고 위에 담요 같은 거 살짝 올리시면 뭐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커피 한 잔 걸터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짐을 올릴 때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으면 기스가 나고, 또는
여기도 벌써 손상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스테인레스로 커버를 해서 뭐 가방을 올린다든지 물건을 올릴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등이 이 테일게이트 쪽에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 공간이 아무래도 지금 6인승인데 실내 공간이 아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니발하고 경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전구, 전기 충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열면, 터치로 하면 이렇게 열리고 DC와 AC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닫으시려고 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닫고 닫으시면 충전 포트는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는 뭐 프렁크라고 그러죠.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본넷을 열으니까 아주 그냥 마감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간단한 그런 사물들은 요 안에다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안에 최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20kg 정도로 좀 올려, 맥스로 좀 너무 많은 물건은 좀 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요 카바를 열게 되면 안에 뭐 보셔도 되긴 하는데, 딱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에어컨 필터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을 이렇게 빼시면, 레버를 눌러서 빼시면 안에 필터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쉽네요. 이렇게 작업해서 교환을 하시면 되고, 냄새가 난다든지 또 여름철에 이제 비포장 도로를 주행을 하셨다든지 했을 때는 항균 필터를 반드시 교환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냉각수 들어가는 부위가 있고, 와셔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에어컨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포트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브레이크 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소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본넷에 보면 이런 소음 차단제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소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모터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이 됐을 때 실내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잘 마감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키들은 이 몸체에 그 기계식 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스마트 키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기계식 열쇠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외관에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소모됐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도어가 안 열 경우에, 수동으로 열 경우에는 요 새 키를 보시고, 여기 핸들에 보면, 도어 핸들에 보면은 여기 밑에 요 카바를 이렇게 뜯어내시고 내셔서 보면 이 안에 키를 집어넣는 구멍이 나와요. 그래서 요 키를 집어넣고 돌리시면 도어를 수동으로 열을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내를 살펴볼 건데요. 실내 보면 이제 도어 트림 쪽에 보통 도어 스위치들이 여기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콘솔 쪽에 있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유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도어를 닫거나 잠글 때 사용하는 버튼들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를 좌우를 조정할 때는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 높낮이를 조정, 폴딩 미러가 이 가운데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폴딩 미러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차일드 락이라고 해서 뒤에 어린이들이 이제 문을 못 열게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유리하고 도어 자체를 이제 잠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스위치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그래서 2명을 메모리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핸들 열선, 주행 중에 에르고모션 시트에서 엉덩이, 등받이 이런 것들을 주행 중에 좀 피곤함을 좀 풀기 위해서는 여기 도어에 붙어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게 골반, 전신, 그 다음에 꺼짐,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허리 쪽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그 다음
시트 쪽하고 등받이하고 그 다음에 골반 쪽에 이쪽에도 움직이고 허리 쪽에도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거는 주행 중에 피곤하다 그러실 때는 마사지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어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에르고모션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마사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충전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옆에는 후드를 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에는 레버를 통해 잡아당겨서 후드를 열었었는데, 지금은 이 버튼을 두 번만 누르게 되면 후드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테일게이트를 열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세 제어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자 파킹. 본넷을 열 때는 과거에 여기 레버처럼 이런 식으로 열 수도 있어요. 기계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이제 케이블이 연결되고, 보통 이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안에는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트 조정하는 것도, 요즘 이제 시트도 공학이다 보니까 럼버 서포트라든지 폴딩, 높낮이 뭐 이런 것들, 또 앞에 그 운전할 때 이제 그 무릎 쪽에 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약간 좀 올려서 여기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럼버 서포트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시트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이 양쪽에 있는 숄더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몸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달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 페달 같은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핸들에 붙어 있는 기능들은 다 붙어 있죠. 이제 여기는 음성인데, 음성 인식이 사실 좀 많이 돼요, 이 차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모드를 변경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고, 전화 받을 때, 그 다음에 음소거 할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그 다음에 이제 앞차와의 단계를 이제 4단계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바꿔서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면 보통 이제 일반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냐 아니면 노멀 모드냐 아니면 뭐 스포츠 모드냐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포장 도로나 진흙길이나 이런 거 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 위한 버튼이 하나 기능이 있는데, 이 터레인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계기판에 터레인 모드 상태에서 오토, 그 다음에 눈길, 그 다음에 진흙길, 모래길을 갈 때 여기에 있는 이런 터레인 모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차의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눈길이나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터레인 모드가 하나가 더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저는 여기 이제 기존에는 이 핸들에 붙어 있는 주행 번석 레버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나 후진, 그 다음에 파킹은 이해가 되는데, 요게 전원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핸들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는 이런 판넬에 붙어 있었는데 레버 쪽에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 시동을 걸 때 이 버튼을 누른다는 게 약간 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옆에는 이제 파킹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파킹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이제 12.3인치 계기판을 사용을 했고, 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한 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이쪽 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유리 열선이라든지 뒷유리 열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리서큘레이션, 내부 공기 순환, 풍량, 뒤쪽에 어떤 풍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때는 여기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핸들을 뒤로 봐야 되는, 약간 좀 움직여서 봐야 되는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버튼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버튼들이 여기 판넬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온도라든지 풍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드를 조정할 수 있거나 이런 이쪽 조수석 쪽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라디오를 켜거나 끌 때 볼륨을 조정할 때 요 버튼을 사용을 하면 되고,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때 기존에는 제가 햇빛이 많이 있을 때 잘 안 보인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드에다가 직접 이렇게 박아놨어요. 글씨를 박아놓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뭐가 참 이것도 참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누르면 소리가 똑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좀 처음에는 뭐가 잘못 조립이 됐나 싶었는데, 이게 작동 소음인데 이게 얼마나 좀 호응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아이디어는 신선합니다.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그 다음에 바람 나오는 통풍구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뭐 앞쪽에 운전석이라든지 공간을 뭐 히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냉방을 시킨다고 할 때 풍량이 풍성해서 빠른 시간 내 실내 온도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전 포트가 여기 밑에 포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V에 180W까지 쓸 수 있는 소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물 공간인데, 요게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딱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접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컵의 크기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커버를 뭐 잡다스러운 건 여기다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닫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토 홀드 모드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내리막기,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버튼을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사용해서 시동을 걸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내를 보면 굉장히 제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내 공간 헤드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터.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좀 크고, 요게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어서 편안하게 운전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 탄 느낌은 뭐냐면, 이게 이 앞에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차들 보면은 뭐 이 물리적 버튼들이 있고 또 뭘 이렇게 작동시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아주 심플하게 한 군데 모여 있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뭘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올리거나 시트를 올리거나 또는 뒤로, 그 다음에 폴딩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옆에서 사람이 탈 때 이 자리가 좀 잘 안 맞아서 탈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좀 좋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게 다 조수석 시트에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쫙 플랫으로 완전히 펴지질 않고, 지금 요 상태가 이제 최대로 폴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도 보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도어를 조수석에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잠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게요. 말 잘 듣네요. 예, 다시 한번.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썬루프 닫아줘. 썬루프를 닫을게요. 히터 켜줘. 히터를 켤게요. 히터 꺼줘. 현재 히터 꺼줘. 히터를 끌게요. 운전석 유리 내려줘. 잘 못 들었어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유리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네요. 운전석 창문 올려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유리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유리 한번 해볼게요. 운전석 유리 내려줘. 검색된 장소가 없습니다. 요거는 못 알아듣네요. 자, 그래서 없는 기능입니다. 음성 인식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버튼들이 서서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음성 인식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운전 중에 이 버튼만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운전하는데 좀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음성 인식 기능을 좀 앞으로도 많이 좀 설계할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자리 한번 볼게요. 이제 수동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고, 여기 여름철에는 열 차단하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여름철에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걸 올려놓으면 실내 어느 정도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뒷자리에서의 그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일드락이 있을 경우는 유리 자체도 안 열리고 안 내려가고, 문도 자체도 이렇게 잡아당겨도 문이 안 열리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뒷자리로 넘어갈 때, 이게 6인승이잖아요. 그러면 둘 이렇게 6명이 타는데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시트에 붙어있는, 등받이에 붙어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쉽게 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불편한 건 뭐냐면, 뒤로 뺄 때는 여 밑에 있는 레바를 뒤로 여기 있는 레바를 뒤로 밀어야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시트를 눕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 타면 공간이 아주 널찍하고 굉장히 넓어요. 넓고,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서 뒷자리 공조도 같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풍량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암레스트 센터 콘솔이 있는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사물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뭘 놓거나 가벼운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잡다스러운 거는 요 사물함 구멍이 굉장히 엄청나게 깊고 커서 잡다스러운 건 여기다 집어넣고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물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USB 충전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서 타면 아무래도 공간이 넓으니까, 또 이게 6인승이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어떤 간섭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타게 되면 이렇게 암레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접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트에 이제 시트 벨트가 장착이 돼서 이제 시트 벨트를 이 의자의 시트 상태에서 바로 시트 벨트를 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시트 같은 경우는 고리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다가 차일드 시트를 고정시켜서 시트 벨트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벨트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차일드 시트를 장착시킨 상태에서 시트벨트를 매게 되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보니까 이게 위에서 서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원래 체격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좀 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행주행 했을 때 역시 전기차죠. 전기차 뭐 소리도 없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도 좀 바꿔보고 하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승차감은 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은 차량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포장도로에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나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와, 승용차인데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 같지 않아서 잔진동을 잡거나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약간 이런 그 롤링 도로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셀레터 페달을 밟아도 외부로부터 소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이 정도 크기에서의 서스펜션 튜닝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뭐 비포장도를 기준으로 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기준으로 이 차가 간다고 하면 서스펜션을 좀 하드하게 튜닝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너무 소프트하게 서스펜션을 설계하다 보면 뭐 굉장히 롤링도 심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하게 서스펜션을 설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보다의 잔진동은 없지만, 잔진동이 좀 약간 있지만 승용차 같지는 않지만 그런 잔진동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 핸들이 일단 묵직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립감도 좀 좋고, 근데 이게 회생제동을 아이페달 모드로 놓게 되면 사실 지금 제가 레벨 1에다 놓고 운전을 하는데 저는 오토 모드 상태가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거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 및 제동이 좀 되니까 아이페달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다 보면 브레이크 페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페달 모드라고 해서 뭐 충전이 회생제동이 돼서 충분한 그 양이 회생제동이 된다든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운전할 때 뭐 약간 그 울컥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려면 오토 모드나 아니면 레벨 1, 2 정도가 가장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 소리는 일단 없습니다. 고속으로 지금 에코 모드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계기판에는 이게 지금 후륜 구동이고 이제 앞에는 이제 모타이에서 구동이 되는 4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륜 구동이라고 하면 뒷바퀴를 굴려서 가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 계기판에는 지금 현재 배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회생제동을 해서 바퀴를 통해서 타이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지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여기는 지금 파워냐 아니면 차지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차징이 된다는 건 충전이 된다는 거고, 파워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배터리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된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파워 쪽으로 악셀 페달을 안 밟으시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게 핸들 때문에 이 앞에 그 풍량의 어떤 방향이나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제순환,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핸들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도 보면 뭐 드라이버 쪽에만 작동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싱크 모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공조를 갖다가 사용하느냐, 이런 모드들이,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거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를 이 우측으로 이렇게 좀 빼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일단 개방감이 좋아서 앞쪽에 헤더 디스플레이 글자의 크기도 굉장히 좀 커서 주행 중에 속도를 본다든지 할 때는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스포츠 모드로 가면 벌써 시트가 자세를 잡아서 꽉 눌러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야 지금 빠른 속도로 가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가속감이 있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버튼을 좀 놓아 있는 상태고요. 회생제동 모드는 지금 현재는 레벨 1이고,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알아서 컴퓨터에 의해서 회생 제동량을 결정해서 충전량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주행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 마이너스 패들 스위치를 마이너스를 꾹 누르고 있으시면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륜구동이니까 계기판에 동력이 배분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 이제 후륜구동 같은 경우가 동력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악셀 페달을 밟으면 가고, 또 이제 충전 모드로 넘어가면, 회생제동 모드로 넘어가면 타이어를 통해서, 바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전자한테 어떻게 하면 연료를, 이 배터리를 적게 소모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바퀴로 다 동력이 좀 배분이 되고 있고요. 색깔이 바뀌고 있죠. 앞바퀴, 뒷바퀴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핸들을 틀어서 경우도 이제 후륜만 구동해서 지금 가고 있고, 뭐 굳이 4바퀴를 굴려가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평지에 아무 물이 없는 경우는 이제 2바퀴만을 돌려서 구동이 되고, 핸들을 돌리거나 어떤 노면의 상태가 불규칙하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4바퀴 구동을 각각의 바퀴별로 동력 배분을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주행 중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속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이 버튼을 우위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10km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이 밑으로 쭉 누르고 있으면 10km씩 떨어지고, 뭐 1km씩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한 번씩 이렇게 터치했다가 놓으시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33km로 세팅이 돼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10km 단위로 바뀌죠. 40km, 50km 한번 더 눌러볼게요. 50km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있으면 40에서 30으로 바뀌고, 다시 40에서 50, 60, 70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유지도 지금 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놓고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경고도 해주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보통 좌우에서 들어오는, 기존에는 좌우에서 끼어들기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감지를 못 해가지고 사실 사고의 위험성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건 옆쪽에서 나타나는 현상, 옆쪽에서 나타나는 차량이 왔을 때 감지하는 감도가,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앞에 차가 없으면
신호등 인식을 못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호등 인식을 해서 내 앞에 차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자동으로 쓰고 녹색불이면 자동으로 가는 그런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차가 없을 때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량을 감속시켜서 서야 됩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 크루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것 같은데요, 사실 스마트 크루즈는 100%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주무신다 내지는 편안하게 뭐 책을 읽는다 주행 중에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단지 핸들을 안 잡고 가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과신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가 고속도로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고속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거의 뭐 휴게소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그러면 거의 뭐 핸들 안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가 보면 공사해서 노면이 없어졌거나 또는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핸들이 약간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핸들을 뺏겨버리게 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차피 고속주행에서 핸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은 이건 큰 사고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한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고 약간 시트를 뒤로 제쳐서 쓸 수는 있지만 운전하는 것과 같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EV9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속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공간이 아주 최고였어요, 저는. 그래서 공간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향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이제 승차감에서는 이게 대형차, 대형 SUV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잔진동은 충분하게 승용차처럼 잡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형차 치고는 굉장히 그 잔진동을 좀 잘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고, 뭐 제동 성능이야 뭐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해서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전자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밟았을 때 그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제동이 되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트에 앉으면 시야가 굉장히 넓게 보여서 아주 좋았어요. 이게 높이가 1.7m고 이 앞 길이가 뭐 한 5m가 넘으니까 차도 굉장히 좀 크고, 6인승이 사람 6명, 성인 6명이 타고 어디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전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안정적인 차가 됐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명이 다 타면 승차감도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타고 다녔을 때의 서스펜션 설계한 게 아니고 성인 6명이 타고 다녔을 때의 서스펜션을 설계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6명이, 성인 6명이 타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쿤의 M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